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저 농막을 할 곳을 찾아왔는데요. 이 농막에 대한 변동 사항이 조금 있죠.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보도를 했으니까 참조하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농막을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10평까지 6평에서 이제 10평까지 해서 농사 짓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6평이든 10평이든 뭐 10평을 해서 싼 가격에 10평까지 한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 6평에서 10평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좋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넓어지는 만큼 그만큼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농촌 체류를 한번 체험을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평수를 늘려가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동남아의 스콜처럼 30분에 한 번씩 그냥 쏟아붓네요. 그냥 지금 여기에 제가 언제 아침에 와서 잠깐 점검하느라고 이것저것 했는데, 소나기가 온 게 거의 한 20번 정도를 사실상 쏟아붓네요. 이게 한국이 맞는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 날씨가 많이 변했어요. 예, 그러나 어떻든 우리나라의 농촌은 역시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홍천군 내촌면인데요. 내촌 IC에서 불과 3, 4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내촌 IC를 한 3분 정도만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가 되겠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1시간에서 1시간 한 중반대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홍천이라는 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주말에는 이제 주말 농장을 하고 이렇게 힐링을 하고 하다가 어떻든 사람이라는 게 또 이 바다도 보고 싶고 산도 보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평양을 보고 싶다, 동해 바다가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내촌 IC에서 양양까지 40분에서 4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서울에서 이곳까지, 경기도에서 이곳까지 해서 여기서 힐링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그 행사나 아니면은 어떤 약속이나 이 마음에 좀 더 바다를 보고 싶다는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바다까지 거리도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한 중간 정도, 수도권에서 동해안까지 한 중간 정도 위치한 곳이 홍천입니다. 아주 다른 지역보다도 이점이 참 많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보시는 이 땅은 전체적으로 네필지고요. 네필지인데 120평 2개, 150평 2개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필지를 원하실 때는 또 따로 또 분할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분할 자체가 다 되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120평, 저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요 아래쪽에 카라반 있는 데가 여기가 3번째,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4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농막이나 쉼터나 그게 그거고요. 사실상 농막 규제, 그리고 다른 규제나 열심히 하시지, 쓸데없는 농막 규제 불법 이걸로 해서 0.1평, 0.2평, 20cm, 10cm 나갔다, 이걸 다시 원상복구해라,
였다고 식으로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행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제 그 농막이 6평에서 10평까지 넘어서 10평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그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농막은 따로 그리고 저는 쉼터는 체류용 쉼터는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은 농막이 기초입니다. 이 농막이 기초로 시작을 해서 도시민들이 시골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시골 체험도 하면서 그리고 농사도 한번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시골 맛을 들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말마다 와서 할 수 있는 주말 농장,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나중에 이 땅을 더 사서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농막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확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농막 자체가 사실상 창고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술합니다. 근데 이걸 숙소 개념으로 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 정도로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가 이제 규격이나 뭔가가 더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한 거는 이제 소방이나 그 안전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항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전 국민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시골로 와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리고 힐링도 하고 이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간중간에 땅 소개하면서 이제 그 체류용 쉼터하고 농막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이쪽 같다 저쪽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상 뭐 정예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랄까 문서화되어 있고 글 워딩 자체를 읽는 이런 그 유튜브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촌스럽고 앞뒤가 잘 안 맞고 이 땅 가다가 좀 틀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더보기에다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다시 교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원고 한 장 없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뭐 이게 누구 말대로 요즘에 이제 한참 유행하는 말이 중언부언이던데요. 이 중언부언 하더라도 이따금 좀 헛소리 좀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현장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네. 여기 이제 120평이고요. 첫 번째 들어오는 여기 120평. 여기 120평이고, 여기는 이제 산 쪽에 이렇게 해서 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서 계곡까지 연결되어 있는 요게 120평입니다. 경계는 저기 보면 빨간 말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강 쪽에 보면은 빨간 말뚝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단차가 있는데 저까지 해서 여기 120평이고 이 두 번째 땅 여기도 역시 120평인데 아래쪽 경계는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보내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쪽 지번을 알려드릴 테니까 와서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말뚝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땅 경계입니다. 요 경계에서 여기 카라반 지나서 옆으로 요거는 세 번째고요. 요 두 번째가 요리로 해서 저 앞쪽까지 이렇게 그 단차가 있는 요 왼쪽에 두 번째 땅인데 요건 팔렸습니다. 지금 오늘 팔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땅 여기는 이렇게 지금 뭐 체류용 쉼터니 농막이네 이렇게
다들 좀 헛갈려 하셔서 가장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농막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뭐 이게 이건데요. 요게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뭐 이 농막 같이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요게 이제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요 아래쪽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이동 가능합니다. 저 앞쪽에서 차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라반인데 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카라반이 가격이 굳이 3천 이상 뭐 4천 5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도 아닌데 카라반이라는 거는 끌고 다니는 견인하는 이런 사실상 하나의 하우스죠. 이동형 하우스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 귀농 귀촌 그리고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촌스러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렇게 가성비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상 보면 이제 카라반 형태고 그리고 토지 이런 곳에 뭐 농막 형태로 신고하고 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고 그리고 신고 안 하고 그냥 카라반 형태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요게 사실상 뭐 쉼터로 해서 좀 더 확장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했던 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천에서 5천 정도 간다 이러면 벌써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아깝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볍게 제 생각은 한 혹시 모르겠습니다.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한 1,500 예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카라반이라는 딴 게 뭐 있습니까? 일단 굴러가면 되는 거고 일단 이동하는 거고 바퀴 달려서 그리고 농막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 안쪽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기수도 정화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는 뭐 텃밭에 어디든지 이동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더 해서 건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요거는 창고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는 그냥 사용해서 그냥 세컨하우스 같이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라반 형태지만 위쪽에 이렇게 지금 데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농막에다 데크를 해 놓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죠. 이 데크도 역시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두 명이 들어서 요렇게 하면은 그냥 싹 빠져요.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제작하는 거, 요거는 옵션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요렇게 이제 탁자 하나 갖다 놓고서 저기서 이제 뭐 앞쪽을 요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금 카라반이 조금 길기 때문에 7m인데 이거는 이제 농막 형태로 해서 6평이니까 한 1m가 남아요. 그러면은 1m 남는 공간을 이쪽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씀씀이도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카라반이라고 해서 그냥 뭐 차 모양으로 해서 FRP로 굳이 반질반질하게 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가성비만 딱 맞으면 되는 거고 내 쓰기 편하면 되는 거고 가격 싸면 좋고 싸고 좋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열도 카라반의 일반 카라반보다 단열도 더 빵빵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레탄 폼이라고 하죠. 이 경질 우레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레탄 폼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쏴주면은 그다음부터 이 햇빛이나 냉기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다시 단열을 한 60mm 정도로 난연제가 있어요. 아주 압축되어 있는 그걸로 해서 한 6, 70mm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 치고 합판 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T에서 120T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단열로 한다면 사실상 한 200T 정도에 되는 그런 열 손실 같은 거를 잡아주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은 가성비라는 게 뭔가 하면은 가격하고
전체적으로 뭐 그다음에 성능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담에 가성비가 좋은 게 좀 나은 거지. 겉모양만 번지를 하고 예를 들면 뭐 곡선을 줘야 되고 꼭 이게 또 차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차같이 이렇게 가는 뭐 버스, 큰 버스 같은 이런 형태로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을까? 제 생각은 항상 그랬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 3,500, 4,000, 5,000. 아무도 차도 아닌 게 왜 그렇게 비싸죠?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 쓰기에 쓰고 해서, 가성비 좋으면 되지. 돈 적게 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카라반이니까 뒤에 이렇게 이제 바퀴가 달려 있고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냥 사용해도 되고 허가 없이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정박형 카라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다 연결했고 요 수도 이렇게 들어오고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쪽에 끊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제가 요 옆쪽으로 이제 이걸 이동하느라고 좀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끌 수 있고요. 견인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크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탈부 착용이니까 들고 옮길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뭐 실비로 해갖고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데크도 비싸고 요즘 뭐든지 다 비싸더라고. 예, 이렇게 해서 계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신발을 좀 벗고 한번 벗어나면은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돼 있고 다 구조는 거의 동일하고 오늘 비가 이렇게 오지만 그 오전에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 봐도 창문 안 열고도 그렇게 뭐 덥다 하는 거를 못 느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단열이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더워요. 이렇게 이중창으로 이렇게 해서 뒤쪽 소나무 숲을 볼 수가 있고 하나 닫고 요거는 보이고 투명이고 하나는 또 불투명을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생활도 보호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두 개 다 똑같이 투명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도 안쪽이 좀 이제 일단 오픈이 되고 보이잖아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좋더라고 써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안 보이고 요건 이제 그냥 투명하니까 보이고 밖으로 해서 좋죠. 뷰 좋죠. 이렇게 해서 앞에 텃밭 이렇게 요게 150평입니다. 뭐 구조는 이제 농막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안쪽에다 시간을 또 할애를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하고 라면 딱 끓여 먹으면 딱 좋겠네. 캔맥주 딱 한 캔, 치킨 좋죠? 비 온 다음에 뷰도 좋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장마 다 가고요. 장마가 아니라 이제는 우기죠, 우기. 뭐 건기, 우기 이렇게 따져야 되겠어요.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씩 그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 참.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강을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산 쪽에 산 쪽에는 또 이제 그 샘물이 흘러요.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걸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유공관이라 그래서 구멍 뽕뽕뽕 뚫린 그 관이 있습니다. 까만 관, 큰 관. 그걸 갖다가 여기다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자갈 위에다 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비가 쏟아지거나 이제 물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스며들어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하는데, 그럼 이제 위를 이렇게 막게 되겠죠. 그렇게 해도 역시 위쪽에서 쏟아지는 그 이 빗물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고를 파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요걸 그냥 요 자연대로 요대로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쪽에서 여기서 샘물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샘물이거든요.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손이 시릴 정도로 차요. 이 샘물이 이렇게 쭉 옆으로 졸졸졸 흐르는 것도 그냥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자연이라는 거는 일단 그 인공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작품 버려요. 가능하면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 밭 아래쪽에, 밭 안쪽에 이렇게 큰 돌멩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터 앉아서 여기에 물 여기서 발도 좀 담그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시골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제가 그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왔었을 때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찍었을 때도 흙탕물이었는데, 역시 이 맑은 물만 이렇게 보다가 이 흙탕물이 왜 이렇게 흙탕물일까? 이거는요, 집중호우가 갑자기 뭐 50mm에서 100mm 쏟아져 버리면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흙을 같이 쓸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황토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요거 형태를 좀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저기에서 앉아서 저쪽에 발 담그고 이렇게 해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여기에다 돌을 한두 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모래를 싹 끌어들여 갖고 하면은 이제 풀장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요게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맑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항상 맑은 이제 물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안 좋을 때 한번 보시고,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흙탕물이냐 이러면은 그 자연을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나무 밑에 이렇게 그 돌멩이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저 아래에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러면 좋겠죠. 저게 이제 세 번째 땅, 네 번째 땅이고요. 저거 세 번째 땅, 저거 150평, 이것도 150평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무 밑으로 이렇게 자연 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비가 쓸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그 큰 돌멩이들이 이렇게 납작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게 이제 여기 밭 아래쪽에 자연석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요걸 캐다가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앉아갖고 여기다 발 담그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형이 거의 강을 이렇게 맞닿고 이런 데가 거의 있을까? 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비가 하도 많이 와도 그렇게 뭐 무섭지도 않을 정도로 찬찬하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강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늘 온 비 이 정도로 온다면요, 그 뭐 큰 강들 같은 경우는 아주 무섭습니다. 뭐 아주 뭐랄까, 수마가 막 핥히고 가는 정도로 막 그냥 무섭게 지나가요, 물들이. 그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여긴 뭐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그렇게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100평 기준으로 할게요. 100평 기준으로 한다면 농막하고 합쳐서 100평하고 농막, 그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해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4,700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형이 이제 4,700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사양이 올라갈수록 약간 추가된다는 거, 자재도 올라갈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네 번째 150평 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0평 150평 요게 조금 크다, 그럼 100평 정도 하실 분들은 100평은 따로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100평도 신청하시고, 그리고 150평 지금 분할되어 있는 거 150평 저 위에 150평, 그 다음에 저 위쪽에 120평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 120평 하나 하고, 세 번째 요거 지금 저 카라반 있는데 저기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150평 이렇게 하고 세 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평짜리 하실 분들은 100평은 또 따로 여기서 요 아래쪽에, 지금 요까지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아래쪽으로 해서 작업을 또 해서 풀 같은 거 싹 걷어낼 테니까, 이렇게 해서 100평도 세 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농막이니 쉼터이니 좀 헛갈리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비 그치면은 바로 다음 주 되면 벌써 휴가철이죠. 휴가철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 농막을 좀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계속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어디 가서 쉴 만한 것을 정해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이 콘도나 이런 쪽을 빌려서 가야 되나, 아니면 글램핑장으로 가야 되나, 캠핑장으로 가야 되나, 뭐 아주 굉장히 좀 심란하실 텐데, 여기를 땅을 계약하시고, 이 계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서 뭐 이 텐트를 가져오시다든가, 아니면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땅을 이제 계약만 하시고, 여기 여름철에 사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잔금 안 치러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 수도나 물이나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게 아쉽겠죠. 전기 뭐 물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여기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 정화 시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불편하다 하실 때는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일단 땅 계약하시는 분 한해서 요게 이제 뭐 잔금 다 치르기 전까지라도, 다 치를 때까지라도 뭐 하여튼 그 전에라도 다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 요거 세 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일단 계약을 하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카라반이 있는 것 해서 다 원하실 때도 저것도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저거 150평인데 저걸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그 기본형이 아니라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가격을 생각하시고,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1,500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농막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건 한 이제, 들어간 게 사실상 한 2천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뭐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1,500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저거, 앞에 데크 만드는데, 저거 이제 인건비하고, 이렇게만 계산해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네. 하여튼 뭐,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시고, 예. 하여튼, 뭐, 촌으로 오십시오. 예, 촌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거고, 이 녹색의 푸른 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백날 해봐야, 그림으로 봐봐야, 대리만족밖에 되지 않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요렇게 이제 계약만 하고, 요렇게 하고 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아마 그 발표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농막에서 그 체류형 쉼터로 전환했을 때 어떤 정도를 더 이제 규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합당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체류형 쉼터로 하게끔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농막은 지금 한 상태로 그대로 한다면 농막은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체류형 해서 10평이라고 해서 아싸 좋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벌써부터 이제 가격이 벌써 좀 뜨기 시작하는데요. 이 5만원짜리가 나올 때 만원짜리를 썼었던 거를 기억하시죠? 이 5만원짜리가 되니까 가격이 갑자기 애들 용돈 주는 것도 대학생들한테는 만원 주다가 5만원 주게끔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농막도 그런 게 아닌가 심히 염려가 좀 되는데, 이게 뭐 10평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보면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거 뭐 심지어 3천만 원짜리 100평하고 농막까지 다 합쳐서 전기수도 정화조 다 합쳐서 3천까지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뭐 10평씩 이렇게 되면서 그냥 그 비용 부담이 막 되면서 뭐 1억대가 나오고, 지금 벌써 1억대가 나와요. 1억. 아니, 농막이 이제 1억이랍니다. 1억. 쉼터가 1억이에요. 1억. 1억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농막으로 그냥 그대로 굳히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쉼터 그렇게,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쉼터 그렇게 뭐, 그거보다는 농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는 농막에서 뭐, 전에는 그랬어요. 농사용으로 할 때 왜 잠을 자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했어요. 농사용으로 할 때는 농막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 불편한 게 뭐 있어요? 뭐, 불법이 뭐 있어요? 근데 불법 같은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농막이라고 하더라도 농사용에는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그걸 되는 거니까, 불법만 안 하면은 이제 이 농막으로 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전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체류형 쉼터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농막도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체류형 쉼터가 10평이 되면서 이제 뭐 다락형까지 뭐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5천에서 7천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 건물, 이 가건물 하나가, 체류형 쉼터가. 그럼 거기다 땅 사고, 그리고 뭐 전기수도 정화조 놓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하다가 보니까 어리버리 하다가 잘못해서 그냥 2천, 뭐 3천, 5천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귀농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1억이 되고 2억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 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농막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이 농막이 불편한 거, 단속만 좀 하는 거, 이런 부분에 해서 좀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오게끔 하는
이런 그 시너지 효과만 정부에서 해준다면은 이 농막을 좀 규제를 좀 많이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좀 없는 서민들이 뭐 쉼터라고 해갖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또 구분이 될 거예요. 뭐 농막인데, 같은 농막인데 뭐 1억대 이상 저 농막,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대 농막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네요. 하여튼 간에 뭐 지혜롭게 판단들 하시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